결단의 순간 은희의 목소리 떨리며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껴본 적 있나요? 2019년 3월 15일 새벽 4시 우리 가족에게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4시 북한 해산시 낡은 집 은희 47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혁 19세의 이마를 어루만진다. 열이 40도를 넘긴 지 사흘째.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려있고 딸 수진 16세는 구석에서 담요를 꼭 껴안고 있다. 은희 속삭이듯 여보. 더는 못 기다려요. 준혁이가 죽을 것 같아요. 남편 철수 50세는 창밖을 바라본다. 압록강 너머로 중국 땅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렇게 가까운데 또 그렇게 먼 곳. 철수 고개를 끄덕이며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어요. 짐은 최소한으로만. 수진 울먹이며 일어서서 아빠.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어떡하고요? 이별의 아픔. 침묵이 흐른다. 모두가 알고 있다. 80세 노모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을. 할머니 방문을 천천히 열고 주름진 손으로 문틀을 잡으며 문 여는 소리 다 들렸다. 너희들 가는구나. 은희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 꿇으며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희가 할머니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해할 것 없다. 이 늙은이 걱정은 하지 말거라.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준혁이 저 아이가 죽으면 그게 진짜 죄다. 할머니는 품에서 낡은 천으로 싼 무언가를 꺼낸다. 할머니 이것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금반지다. 한국 가면 내 아버지 산소에 꽃 한 송이만 놓아다오. 은희 오열하며 어머니. 할머니 수진이와 준혁이를 차례로 안으며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는 너희들이 웃는 거 보고 싶구나. 나만 가면 마음껏 밥 먹고 마음껏 공부하고.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준혁 열에 들떠있지만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 저 꼭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모시러 올게요. 할머니 그래 우리 착한 손자. 그때까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철수 시계를 보며 가야 합니다. 가족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안는다. 할머니는 울지 않으려 애쓴다. 문이 닫힌다. 어둠 속으로 네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진다. 집안에 홀로 남은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손주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본다. 눈물이 흐른다. 할머니 혼잣말로 살아라. 우리 새끼들아. 제발 살아서. 강을 건너다. 장면 압록 강변 새벽 5시. 브로커는 손짓으로만 지시한다. 강물은 아직 완전히 얼지 않았다. 얼음과 물이 섞여 있는 위험한 상태. 브로커 속삭이며 소리내면 다 죽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가 업으세요. 20분 안에 건너야 해요. 은희의 목소리.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제 인생 47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첫사랑이었던 남편과의 결혼식, 준혁이를 처음 안았던 날, 수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굶주림 속에서도 웃으며 살아온 우리 가족의 모든 순간들이요. 철수가 준혁이를 업고 앞장선다.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린다. 은희와 수진이가 그 뒤를 따른다. 갑자기 준혁이가 열에 들떠 중얼거린다. 준혁 헛소리 할머니. 배고파요. 은혜 재빨리 아들의 입을 막으며 쉿. 그 순간 멀리서 북한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린다. 경비병 거기 누구냐? 거기 섰어.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움직인다. 심장이 멈출 것 같다. 브로커 급히 엎드려요. 물속으로. 가족은 반쯤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몸을 숨긴다. 2월의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파고든다. 수진이가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는다. 은희 속으로 기도하듯 하나님. 제발. 아이들만은 살려주세요. 손전등 불빛이 그들 위를 지나간다.
1분, 2분, 5분. 경비병 멀어지며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은데. 가자. 브로커가 손짓한다. 다시 움직인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딘다. 은희는 그대로 주저앉는다. 은의 떨리는 목소리로 살았다. 우리 살았어. 철수 준혁이를 내려놓으며 아직 안전한 게 아니에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의 암흑. 중국 브로커 은신처 2주 후. 좁은 방 하나.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다. 밖에 나갈 수 없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이다. 준혁이의 열은 중국에서 구한 약으로 겨우 내렸지만 이제 수진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수진 벽을 보며 무표정하게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은혜 곧 한국 갈 수 있을 거야. 수진 돌아보며 공허한 눈빛으로 엄마,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우리는 숨어서 살아야 해요? 왜? 은희는 대답할 말이 없다. 그저 딸을 꼭 안을 뿐이다. 3개월 후 철수가 브로커와 얘기를 나눈 후 돌아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철수 앉으며 한국행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은희 얼마죠? 철수 1인당 500만 원입니다. 은희 계산하며 2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해? 철수 은희의 손을 잡으며 여보. 제가 남아서 일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당신과 아이들만 먼저 가세요. 나는 나중에 따라갈게요. 은혜 철수의 손을 뿌리치며 안 돼요. 당신 혼자 여기 남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가거나 함께 죽거나예요. 준혁 끼어들며 아빠, 저도 일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 준혁아, 너는 아직. 그날 밤 브로커가 찾아온다. 브로커 담배를 피우며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은희 뭔데요? 브로커 부인이 중국 농촌 총각한테 시집을 가면 한국행 비용을 대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수 벌떡 일어서며 그게 무슨 소리요? 브로커 6개월만 참으면 됩니다. 그럼 가족 모두 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은희는 남편과 아이들을 본다. 준혁이는 여전히 기침을 한다. 수진이는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본다. 은혜 천천히 그 사람을 만나볼게요. 철수 은희의 어깨를 붙잡으며 여보, 안 돼요. 내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제발. 은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은 아이들을 지켜줘요. 수진이 저 아이가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못 견뎌요. 제가 반드시 돌아올게요. 수진 울며 엄마 싫어요. 엄마 가지 마. 은혜 딸을 안으며 수진아, 엄마는 강하단다. 엄마가 너희를 한국으로 데려갈 거야. 꼭 희생. 중국 산동성 농촌 낯선 집. 60대 총각 왕밍.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진동한다. 집은 지저분하고 어둡다. 왕밍 은희를 훑어보며 일 많아. 밭일, 집안일 다 해야 해. 은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은희의 목소리. 그 6개월이 6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을 일구고 돼지를 먹이고 빨래를 하고. 왕밍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밤 작은 방. 은희는 몰래 핸드폰으로 철수에게 문자를 보낸다. 여보, 괜찮아요. 곧 갈 거예요. 아이들 잘 챙겨줘요. 사랑해요. 하지만 왕밍이 핸드폰을 빼앗아간다. 왕밍 소리치며 누구한테 연락해.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마. 은혜 제발. 그냥 가족한테. 은희의 뺨을 때린다. 은희는 바닥에 쓰러진다. 입술에서 피가 난다. 은희는 화장실에 숨어서 운다. 거울을 본다. 멍든 얼굴이 보인다. 은희 속삭이며 은희야.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준혁이랑 수진이가 기다려. 넌 살아야 해. 5개월째 되는 날.
왕밍은 술에 완전히 취해 쓰러져 있다. 지금이다. 은희는 조용히 짐을 챙긴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집을 나선다. 은희의 목소리. 그날 밤 저는 15km를 맨발로 뛰었습니다. 발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브로커 은신처. 문을 두드린다. 문이 열린다. 은희 거의 쓰러지며 제가 돌아왔어요. 철수가 은희를 받아 안는다. 철수 울먹이며 여보. 수진이와 준혁이가 달려온다. 수진 울부짖으며 엄마. 준혁 은희의 상처난 발을 보며 엄마. 마리. 은희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 괜찮아. 엄마는 너희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괜찮아. 가족 4명이 포옹한다. 긴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놓지 않는다. 철수 브로커를 보며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브로커 3일 후입니다. 준비하세요. 인천공항 2020년 1월. 비행기가 착륙한다. 가족은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 은희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바닥에 손을 댄다. 그리고 온다. 은희 흐느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원 6개월 후 정착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자유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눈물 자국이 있다. 수진 울먹이며 엄마. 애들이 날 깜빵이라고 불러요. 북한에서 왔다고. 냄새 난다고. 은희는 딸을 안는다. 은희 수진아. 그건 그 애들이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그 애들은 강 한 번 안 건너봐서 모르는 거야. 철수는 취업 면접에서 또 떨어진다. 면접관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철수 광산에서. 면접관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작은 원룸, 저녁. 라면 한 냄비를 나눠 먹는다. 그래도 함께다. 밝게 오늘 편의점 야간 알바 합격했어요. 준혁 아빠, 제가 학교 끝나고 배달 알바 시작했어요. 은희 걱정스럽게 준혁아, 너는 공부해야지. 수진 처음으로 미소 지으며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 생겼어요. 민지라고. 진짜 좋은 애예요. 내가 탈북민이라는 거 알아도 괜찮대요. 순간 방 안에 웃음이 번진다. 작지만 따뜻한 웃음. 은희 눈물을 닦으며 우리 잘 될 거야.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잖아. 3년 후 장면 은희의 반찬 가게 할머니 손맛. 가게는 제법 크다. 손님들로 붐빈다. 벽에는 탈북민 자립 우수 사업장 표창장이 걸려있다. 준혁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수진이는 미술대회에서 상을 탔다. 철수는 정규직으로 일한다. 가게 한쪽에서 은희는 새로 온 탈북 여성 30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친다. 새 탈북 여성 울며 언니. 저는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은희 여성의 손을 잡으며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언니,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압록강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못 이겨낼 게 없어요. 창밖으로 준혁이가 대학 가방을 메고 지나가고 수진이가 화구를 들고 미술학원으로 향한다. 은희는 가게 문 앞에 서서 하늘을 본다. 속삭이며 어머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곧 모시러 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은희의 목소리. 경계를 넘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경계, 죽음과 삶의 경계, 포기와 용기의 경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함께. 저녁 식사 테이블. 가족 4명이 모여 앉는다. 상은 푸짐하다. 철수 은희의 손을 잡으며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은희 가족을 한 명씩 바라보며 우리 모두 고생했지.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우리는 살아남았어. 준혁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아빠. 제가 꼭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모셔올게요. 수진 오빠, 나도 도울게. 우리 다 같이 할머니 모시러 가자. 은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은희 그래. 꼭 그럴 거야. 우리 가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네 사람이 손을 맞잡는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인다. 빛나는 도시, 자유의 땅,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한 가족.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의 진짜 삶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망에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가족을 기다리는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END